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책정할 때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에 나선 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몰려있는 바이오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재차 반등할 수 있지만 성과를 내는 기업에 수급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LG전선이 미국 해저 케이블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미국 자회사 LS 그린링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18억 원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전선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LS가 13% 넘게 오르는 등 LS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한동훈 관련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상홀딩스 5, 태양금속, DTNCRO는 상한가를 갖고 레몽레인, 덕성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관련 이벤트가 종료될 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고 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도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단타이신 이창윤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여러분들 언제나 수익을 원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승장에 맞는 전략이 있고 하락장에 맞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시장에 맞춰서 그 유동적인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통계 조건 계산기 매매 전략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매매 방법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은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시간 내에 다 설명을 못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이창윤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주식이 어려운 게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때가 바로 10시 후반대입니다. 우리가 오전 개장 이후에 10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눌림과 동시에 뭐 개별주들 주가 하락은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30분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6월달, 7월달 좀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잘 안 올라와 줄 때, 나스닥은 뭐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코스닥은 박스권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지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우리가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시간대를 여러분 잘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끝과 끝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에서는 시초가, 우리가 장 초반에 수급이 좀 몰릴 때 그 시간대를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장중에 눌림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회피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끝은 종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감 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장중에 눌리는 그 리스크를 회피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끝과 끝에서 매매를 하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초가 종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를 하실 때 장개시, 저는 이제 보통 교육방에서 장개시 전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걸어두시게 되시면 9시 장개시 하자마자 바로 해당하는 종목이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전에 시장가로 걸어두게 되면은 장개시 이후에 어떤 종목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두세 호가 비싸게 팔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주문을 걸어두시자, 이 부분 방법적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과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끝과 끝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시초가, 종가를 통해서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날 집중되는 시간대 타이밍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끝과 끝에서 시초가, 종가를 통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매매를 했었고, 그 와중에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거의 8번 정도 공략을 했는데 7번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정말 집중 투자를 잘 했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특히나 하이젠 RNM은 제가 시초가로도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29%, 그리고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7월 1일 날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23%가 수익이 났는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타바이아 같은 경우에서는 2일 날 장 초반에 바로 시초가에 바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날 제가 2일 날 제가 또 시초가로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빠르게 장개시 하자마자 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와줬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제가 종가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8%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가 끝과 끝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이에 변동성이 많이 심하고 또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심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회피하는 전략이 시초가 종가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저번 날, 전일자에 또 삼천당 제약을 또 종가로 공략을 해드리면서 삼천당 제약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또 보여줬었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신호도 제가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엔 상세한 매매 전략은 교육방에서 한번 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은 매수 시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그 히든 종목에 대해서 4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계속적으로 좋은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내가 오늘 또 히든 종목도 나갈 거니까요. 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천당 제약은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 종목도 한 번 더 공략 가능하거든요. 삼천당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 아니면 내일 종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번 주 매수 공략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교육방에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는 신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삼천당 제약은 제가 거의 한 3시 15분 정도에 제가 신호를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종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시든 12시든 애매한 시간대에 매수 신호를 제가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심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매수하게 되면은 뭐 2, 3%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도 이제 불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장 끝나기 전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천당 제약도 종가 정도에 제가 장마감 전에 신호 드리고 10% 정도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초가도 있죠. 그래서 시초가 제가 7월 1일 날 드렸었던 앞타바이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8시 51분에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통 8시 51분이라는 시간대는 매수 체결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 교육방에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매수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장전에 미리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9시에 시초가로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장은 9시에 열리지만 우리가 매수 주문을 걸어둘 수 있는 시간대는 9시 40분부터 9시 전 59분 정도까지이니까 그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 걸어두시게 되시면은 이미 매수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직장인분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9시 전에 매수 주문 걸어놓고 내 할 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드렸었던 종목인 뷰티 스킨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장 초반에 공약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고 돈이 빠져있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돈이 들어올 때가 9시 개장 그리고 장 마감 전에 오후 한 3시 정도 15시 정도에 돈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만 하시면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막 장중에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개장 전에 해당하는 종목을 상한가 가격으로 주문 걸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개시 이후에 시초가로 체결이 되면은 제 신호에 맞춰서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서 장개시 전에 드렸었던 종목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종목도 8시 50분 정도에 드렸었거든요. 개장 전에 10분 전에 드리고 종목명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겠죠. 비중 말씀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시초가 매수 방법이 있는데요. 당일 상한가 가격이 특정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두시게 되시면 장개시 후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라고 이 부분까지 이제 교육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J2K 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4월 달에도 드렸었고 6월 달 지난달에도 2번 공략을 해드렸었는데요. 교육방에서는 좀 매매 타임이 좀 달랐었거든요. 일단은 AS를 좀 해드리면 제가 히든 종목으로 1차 공략 해드리고 그 이후에 76%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2차 공략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장품 관련한 섹터가 또 강세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2번 공략을 해드려서 거의 한 누적으로 한 90% 정도 그래서 2번 정도 공략해드렸는데 교육방에서는 매매 타임이 좀 달랐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방송에 안내해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요.
공략 대응 바로 이제 교육방에서 또 해드렸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끝과 끝에서 계속 매매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 달에도 종가로 또 공략해드리고 또 대응 그 다음 날 또 대응해드리고 어떤 날은 또 시가로 또 시초가로 또 대응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공략도 대응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종가 공략해드리고 또 다시 대응해드리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안에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다 공략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짜배기 종목만 제대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우리가 풀을 가지고 주식 풀을 가지고 공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J2K 바이오는 화장품 종목이고 실적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가 종목 드리고 시가 종목을 드릴 때 부실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주는 전혀 하지 않고 실적주로만 시초가 종가 종목으로 공략한다라고 이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5월 29일 날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개 이후에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교육방에서는 매매 사임이 좀 달랐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자, 어떤 날은 또 시가로 대응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이 종목도 15% 정도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가 대응해드리고 그 며칠 뒤에 다시 한번 7% 정도 공략 대응해드리고 중간에 이제 방송 안내를 또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실적주고 화장품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송 안내 이후에 교육방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 신호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부실주 매수하실 필요 없으시고 동전주 매수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스펙주 공략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매매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종목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게 되시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주식 투자는 사실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우연치 않게 테마주로서 정치 테마주로 수익이 나더라도 그 다음 종목에 있어서 손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실 게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주로 여러분들이 잘 매매 타이밍 잡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끝과 끝에서 매매하는 그 매매 타이밍까지 잘 이용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서 계속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뷰티스킨 12%,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9%,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엔젤로보틱스까지도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끝과 끝에서 매매하는 시초가 종가 매매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잠깐의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 매매 방법을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세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투자로 부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수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들으시면서 지금 관심 많이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 장중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교육방에서 말씀하신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고 들었는데 뷰티스킨도 그렇고 뭐 카티스도 그렇고 장 초반에 짧은 시간 공략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제가 이제 뭐 수익률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수익 자랑은 아니고
왜 우리가 끝과 끝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교육방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7월 1일 날 제가 공개를 해드렸던 시간대가 이 종목이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8시 54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투자 비중 말씀드렸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체결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타바이오가 그 이후에 바로 시초가 이후에 바로 급등이 또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급상승을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중 최저점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시간대 그리고 애매한 변곡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이런 종목을 아예 잡아두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시초가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장대 양봉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뭐 5% 수익 날 것도 10%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0% 중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10% 수익이 날 것도 5% 3%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급락이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뭐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수익을 낼 땐 또 크게 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이 시초가 매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뷰티 스킨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8시 52분에 신호를 드렸었거든요. 이 시간대는 체결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체결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9시 되자마자 바로 체결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드렸었고 하단에 보시면 체결 방법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이후에 시초가 체결 이후에 10시를 기점으로 14%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할 때 제일 종목이 자주 보일 때가 바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 텐데요. 급등을 보여줄 때 매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뷰티 스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났었겠죠. 근데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게 되면은 급락을 보여줄 수가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게 아예 그냥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중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모두 다 수익이니까 그 수익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되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주식 종목이 주가가 밀린다 했을 때는 빠르게 자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가 교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 매수 방법, 종가 매수 방법 내일부터 해봐야지 했을 때 바로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방 들어오시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장 초반에 드렸었던 종목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장 초반에 그리고 장마감 전이 제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잘 이용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장중에 변곡점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이런 종목 놓치면 아깝죠. 그래서 제가 바로 9시 30분 정도에 바로 매수 안내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18% 이상의 급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종목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서 드리고 있고 매일과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 매도에 대한 기준, 그 매수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교육방에서 받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혼자서 할 때도 걱정 없이 주식 투자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앞선 종목들 다 설명을 드린 건데 보시게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시초가 매수했을 때 그리고 장중에 매수했을 때 상황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을
장중에 애매할 때 추격 매수를 했을 때 5% 정도 수익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교육방에서 이창용 대표의 매수 신호를 받고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이 이제 장 초반에 주가 상승이 19%가 나와줬는데요. 이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19%겠죠. 우리가 시초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주식은 최저점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급상승이 나올 때 근데 보통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확률 싸움인데요. 근데 그 최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중에 찾긴 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급등락을 회피하는 전략인 아예 시초가 종가 매수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트스 뭐 말씀을 좀 드려보고는 있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가 편하게 주식 투자도 단타 매매를 하실 때 뭐 5% 수익이 나든 10% 수익이 나든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편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시는데요. 그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 매도 기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매매하시게 되시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시초가 종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떤 매매 기법을 해야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성장주 테마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자 바이오와 인프라 투자 같은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등으로 인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외국인의 강한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강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등 거시경제 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기업 중에서도 기술 수출 성과를 낸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성장주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S입니다. 오늘 미국 해저 케이블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는 등 성장 기대를 받으면서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LB 글로벌입니다. 만성 대사질환 플랫폼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성장 기대감을 역시나 받으면서 11.2%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성장주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 종목인 LS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LS는 지금 정말 대형 호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기간적으로 사실 좀 필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네. 뭐 북미 시장도 연관이 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7월달 시점에서 성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금리 인하에 대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성장주 테마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ALS 이제 말씀드릴 건데 LS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고 실적 성장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HLB 그룹주들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 HLB 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선 전통적인 그로스 종목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HLB 그룹주들은 전통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도 문턱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매수 포인트를 잡고 7월 달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적 성장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전통적인 성장주 섹터인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LS가 여러 해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결국엔 전방 산업인 AI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LS 말고도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 3사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사업성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사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올해 시장 기대감이 뭐 1조 정도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전력, 전기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지난주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도 실적이겠죠. 그리고 전력, 전기 테마주들도 실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초호황기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 자체가 전력, 전기에 대한 인프라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AI 쪽이고, 그리고 AI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전력, 전기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은 올해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보여주고 매출이 성장을 보여주고 주가까지도 성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LS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계속 좋은 얘기 나와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거는 결국엔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열어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는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력, 전기 테마주들은 초호황기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20% 이상까지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있어서 봤을 때는 LS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좀 나와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10% 이상의 또 기술적인 반등도 보여줬었고 좋은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금 LS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었지만 내일 갭상승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갭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은 단기 눌림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교육방에 오시게 되시면 그 정확한 매수 시점 말씀드릴 거니까 그 매수 시점에 맞춰서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와 실적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전력 관련주들 잘 지켜보자라는 팁까지 주셨고요. LS 같은 경우에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갭상승 이후에는 추가적인 눌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주 테마와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HLB 글로벌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인수 소식이 나왔던데 인수 소식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반매수입니다. 반매수. 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HAB 글로벌 오늘 뭐 인수 소식, 뭐 진단 플랫폼에 대해서 인수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23%까지 급등을 보여주고, 다만 종가가 10% 정도 고가 대비했을 때 10% 정도 밀리게 되면서 일단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는 한 10% 정도 상승 속에서 마감이 좀 되었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좀 말씀드리면은 HAB 글로벌이 오늘 최근에 상승을 보여줄 때는 결국에는 HAB 그룹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는 H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많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HLB 글로벌이 쭉쭉쭉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H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FDA 승인 이슈가 언제쯤 통과가 될까, 이 부분이 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좋은 이슈는 HLB 글로벌이 HAB가 주장하고 있는 동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실제로 미국 그 FDA 본사에서 중국을 약간은 견제하고 있는 무드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 이제 거절이 좀 됐었는데 다시 또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략하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겠죠.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HAB 글로벌 그룹주들 그리고 글로벌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HAB가 미 FDA에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매수겠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매수 의견이라고 좀 난이도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정확한 매수 신호를 받아보실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정확한 매수 신호 드릴 거니까 HAB 그룹주들 매수하실 분들은 혼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정확한 매수 시점에서 공략 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FDA 재승인에 대한 이슈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창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이창윤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창윤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인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난달 28일 일본 주요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주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가계약을 맺은 이후 9거래일 중 7거래일 상승하며 코스닥 시총 10위권 밖에서 5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는 8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2.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전문가님,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삼천당 제약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주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요? 바로. 이번 주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네. 오늘 사실은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는데 네. 고가는 이제 플러스 10% 정도였었거든요. 힘은 좀 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힘이 센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삼천당 제약이 계속 급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주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먼저 차트를 좀 열어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공개해드렸던 시점 자체가 이 시점이고 그 이후에도 16%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게 되시면 올해 거의 삼천당 제약이 160%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들이 날아가고 어떤 임상에 대한 단계별로 통과가 되면은 보통은 200%, 300% 상승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던 게 바로 요 이슈입니다. 일본 제약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 독점 계약 소식이 또 있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일본 기업이 이 삼천당 제약의 판매 대금의 무려 50%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슈였었고, 계약 연수도 거의 10년이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되면 초대형 계약이었었죠. 그래서 일단 가계약이긴 하겠지만 초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이 1년 새 거의 한 4배 이상 급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원인은 임상 단계에 있어서 임상 3상까지 다 통과가 되고 승인까지 얼마 남지 않은 파이프라인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다른 기타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주가 흐름이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인데요. 방송 안내 드리고 이후에도 이번 주에 16% 정도 추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바이오 종목에 또 기관 종목들이 기관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삼천당 제약의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삼천당 제약 매수 시점 놓치신 분들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매수 시점 다시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삼천당 제약에 대한 매수 시점 잡아드리면서 이번 주도 수익 내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삼천당 제약 이번 주에 추가적인 돌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구체적인 매수 사인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천당 제약으로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창현 전문가가 시장을 볼 때 투자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강의의 제목이 조금 신기합니다. 네, 신세계 맞나요? 신세계 네, 매매 맞습니다. 기법? 네, 이게 뭐예요? 보통 이제 신세계라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실제로 신고가 상장 이후에 첫 신고가 간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자세하게 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역사적 첫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매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많이 보게 되면 20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2,000개가 되는 종목을 전부 다 분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기준을 잡아서 축소를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신고가 종목에 대한 특징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승부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기준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누적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일 때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들만 매수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략하는 자리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1선 변곡점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플러스로 해서 21선 변곡점 자리에서 공략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이런 종목들은 부실주 매매하지 않습니다. 부실주 매매하지 않고 실적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레버리지 공략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극대화도 펼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Q&A를 잠깐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종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고가가 나온 종목을 시장에서 제일 강할 때 매수 공략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상방에 대한 매물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그리고 21선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하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일부 종목만 공략합니다. 시장에서 2,000개가 넘더라도 이 기준대로 우리가 종목 선별하게 되면은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조금 더 기준을 줄이게 되면은 10개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내의 종목만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런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어도 실적이 없으면은 실적이 부실하면 전혀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주가에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살아 있어야 이 종목이
쭉쭉쭉 상승을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과 동반해서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공략하신다.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차트를 잠깐 좀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재룡전기를 3월 초에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신고가 종목을 신세계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면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누적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일 때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50%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이 이상이 될 때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공략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춰서 공략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누적 수익률로 따져보게 되면 200%가 넘는 재룡전기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공략하시게 된다면 계속 공략이 가능합니다. 계속 공략이 가능하고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21선 살아있을 때 공략하시게 되면은 매수 시점은 사실은 재룡전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 번이겠지만은 신세계 매매 기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략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의 클라이막스, 내일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요?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공략하시게 되면은 7월 달 우리가 걱정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교육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매매를 해야 그것도 결국엔 주식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이 결국에는 다 실적주였었거든요.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였었고 J2K 바이오도 화장품 실적주, 하나엔진도 마찬가지 조선 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시콘, 가온전선, SP소프트까지 모두 다 실적주였었습니다. 중간에 뭐 주산 우선주는 있었겠지만은 이 종목 트레이딩성으로 제가 또 공략을 또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적주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또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4월 달에 또 공략을 해드렸었던 효성중공업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력, 전기 쪽 인프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은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효성중공업을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열어보면서 한 번 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일단은 재무제표도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런 성장주, 실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선 매출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 효성중공업이 3조 정도 기록을 했었지만은 22년도 3조 5천억 그리고 23년도엔 4조를 넘어가게 되면서 매출 상승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었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한 번 더 공략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시면 제가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게 확대가 되고 좁아질 때, 확대가 되고 좁아질 때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좁아질 때 매수 공략을 하시고 확대가 될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되시겠고 그 중간에 차트가 좁아졌을 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확대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매도 공략을 또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전고점이 한 46만 원 정도 됐었고 주가 상승률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공략 이후에 30% 넘게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 10% 정도 주가 반등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었고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맞춰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매수 공략을 하실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정고점 부분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주가 눌림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 우리가 짧게 잡아보게 되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될 텐데요. 실적주 잘 살펴보자라는 팁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효성중공업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리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바이오나 인프라 투자 같은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LS와 HLB 글로벌 모두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HLB 글로벌은 특히 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기전력 3대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효성중공업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시 46만 9천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이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